안녕하세요. 세명한의 본과 2학년 6팀입니다. 주제는 유한소의 화열병증의 한의학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7일이고 발표자인 제 이름은 장민석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6팀은 한의학을 배우다 보면 항상 언급되는 중국의 금원사대가 그 중에서 유화관, 다른 이름으로 유한소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로 연구한 화열병증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이 현재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또한 유한소가 만든 처방 중 방풍통성산의 사용 방법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전체 활동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팀 내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정보 전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한소가 설명한 화열병증에 대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한소는 송나라 시기의 의사였으며 그 당시엔 열성병이 유행하던 시절입니다. 당시 의사들은 태평해민 화제국방이라는 의사의 영향으로 맵고 따뜻하며 건조한 약을 많이 사용했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치료로 병이 악화되거나 변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한소는 이러한 배경에서 화열로 나타나는 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업적을 이뤘습니다. 먼저 육기, 즉 몸 밖에서 몸 안으로 침입하여 병을 걸리게 하는 풍, 한, 서, 습, 조, 화의 6가지 외감사기가 전부 화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지, 즉 칠정이라고도 불리는 감정이 도를 지나치면 내부에서 열이 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열병을 치료하기 위해 성질이 차가운 약을 잘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병 중에서 감기로 대표되는 표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맵고 따뜻한 약이 아니라 맵지만 시원한 약, 신량해표약으로 표에 맺힌 사기를 몰아내는 치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치료는 후대의 온병 악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잘 사용한 대표적인 처방은 현대에도 많이 사용하는 처방인데요. 방풍통성산과 천수산이라고도 불리는 육일산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모두 차가운 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편단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황제내경 소문이라는 책에는 19가지 병의 원인에 대해 서술한 병기 19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19가지 내용 중에 절반에 가까운 9조가 화, 열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소는 이를 근거로 6기 중 화, 열을 제외한 나머지 풍, 습, 조, 한이 화열과 관련의 연관성이 있음을 주장했고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오지, 즉 감정이 극에 달하면 화로 변한다는 내용도 각 감정마다 추가로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정말 많이 쓰이는 처방, 방풍통성산은 요한소가 만들어낸 처방 중 하나입니다. 방풍통성산의 본초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열을 끄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됩니다. 차가운 약으로 열을 끄는 것, 열을 땀과 함께 내보내는 것,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 대변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방풍통성사는 이 모든 방식을 다 갖고 있는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소는 기존의 개지, 마왕 등으로 표를 치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석고, 감초, 활석 등의 한량한 약으로 표의 열을 끄는 칠량해표법을 사용하여 온병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합니다. 특히 방풍통성사는 표열을 끄는 칠량해표법과 더불어 리열을 동시에 치료하는 표리상해법의 대표 처방입니다. 유한소는 방풍통성산으로 중풍이나 풍열사로 말을 못하거나 목이 쉰데 여러 풍증으로 경련이 일어나는데 풍열습으로 생긴 두드러기 등 표리 3초가 모두 실한 증상을 치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한소가 말한 신량해표와 온병학에서 말하는 신량해표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풍통성산이 만들어질 당시 유한소는 석고, 활석, 감초 등의 한량한 약으로 신량해표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훗날 이 방식은
온병학의 신량해표법에 귀감이 됩니다. 그리하여 청대에 이르러 오국통이 창방한 은교산 등의 방제에 신량해표법이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은교산에서 신량해표를 담당하고 있는 약재는 금은화, 연교, 박하 등입니다. 유한소 당시에는 연교가 심화를 흩고 수별을 내리는 리증에 가까운 약으로 사용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오국통에 이르러서는 신량해표의 작용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한소의 방풍통성산에는 연교와 박하 등 온병학에서 신량해표제로 사용한 모든 약재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온병학적 신량해표제 사용의 현대적인 의의를 고찰해보고 이를 통해 방풍통성산의 효과를 해석해봄으로써 요한소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신량해표의 작용을 보충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발생하게 되면 아라키돈산이 대사됩니다. 이 아라키돈산은 크게 두 가지 대사 경로를 거치게 되는데 프로스타글란딘 대사, 류코트리엔 대사로 나뉩니다. 프로스타글란딘 경로는 발열과 통증을 발생시킵니다. 쉽게 말해 몸살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코트리엔 대사는 이와는 다르게 알러지, 호흡기 반응 등을 나타냅니다. 게지, 생강과 같은 맵고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물, 즉 신혈의 표제는 IL-1알파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이는 콕스2 대사를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 생성 억제에 기여합니다. 즉, 통증을 줄여줘 몸살 같은 증상에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주로 먹는 이부브로펜 등의 소위 엔사이트라고 부르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증통제는 콕스1을 억제하여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하여 통증을 줄여주는데 신혈해표제가 이와 비슷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온병학에서 연교, 박하, 금은화와 같은 신량해표약은 염증 대사에서 5-리포시제네이스를 억제하는 등의 작용으로 류코트리엔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천식이나 두드러기 등의 알러지 반응에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개지, 마왕 등의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질환들이 발생했을 것이고 반면 유한소의 방풍통성사는 그러한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보셨듯 방풍통성사는 풍열로 생긴 두드러기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유한소가 방풍통성산에서 사용한 연교와 박하의 류코트리엔 억제 작용이 이러한 치료 효과를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팀 내 토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성은 씨의 조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유한소는 석고같이 차가운 약물을 신량해표약으로서 잘 사용하였는데 석고는 현대 본초 분류상 청열약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사용했을까요? 석고는 매운맛에 해당하며 청열약에 속하지만 발산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매운맛은 흩어주는 성질이 있어 석고의 경우 폐, 위, 기분의 실혈을 해표하고 열을 내려주며 사기를 밖으로 빼줍니다. 따라서 이런 효능을 보고 신량 해표약으로 간주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김성환 씨의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뒤에 나올 내용도 이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몇 년 전 제약회사에서 한약인 방풍통성산을 살사라진이라는 복부비만제로 출시를 했습니다. 일반 의약품이라 의사의 처방 전환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 소비자들은 이것을 복용한 후에 약효는 별로 없는데 오히려 살이 찌거나 하는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약 제제를 사용함에 있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지가 의문이었습니다. 한의사가 배제가 된 한의학의 현대화는 한의학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방풍통성산을 예시로 들면 이것은 복합 처방 중에서도 약성이 강한 약으로 분류됩니다. 이 약에는 마황, 대황 등 전문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만 약효를 보고 부작용을 관리할 수 있는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본래 복부 비만으로 쓰는 약이 아니었기에 새로운 효능 발굴 과정에 한의사의 참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상시험 어느 단계에서도 한의사의 참여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새로운 효능 발굴 과정에서 꼭 필요한
독성, 양리기전, 임상시험 자료 제출은 면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약을 한의학적 변증 논치를 하지 않고 사용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재선 씨와 박수정 씨의 조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천연물 신약 등의 제재로 방풍통성산을 사용할 경우 장점은 무엇이며 앞서 언급한 것 같은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인 해결책은 무엇일지가 의문이었습니다.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의약품으로서의 한약은 알약과 같은 제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복용과 휴대에 편리하며 보관 기간도 훨씬 길고 알약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한약재의 생산과 유통 단계부터 한약 제조와 보관 단계까지의 품질 향상을 통해 보다 양질의 한약을 공급할 수 있으며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통해 한약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제재로서의 한약 제재는 적절한 한의학적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한의사가 단독으로 처방할 수 있는 한방 전문 의약품 제도 등을 확대하여 한의사의 적절한 진단 하에 한약 제재를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과 같이 국가 의료 시스템에 한방 전문 의약품 제재가 전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면은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데이터를 임상에서 축적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생산된 약재를 원료 상태로 수입하여 한약제재를 생산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 쯔무라제약의 예시를 들면 생산 이력제를 실시하여 한방제재의 기본 원재료인 한약재 생산에서부터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올릴 수 있으니 이 점에서도 보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263종의 일반 의약품과 148종의 전문 의약품을 한방제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1972년부터 74년까지 3년간 일반 의약품 210종 한방 처방의 관리 방침과 구성, 용법, 용량, 효능 효과 등 승인 심사 규정의 정리를 마쳐 일반용 한방 처방의 길잡이라는 책으로 출간하였으며 그 후 한방 제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1982년부터 3년간 의료용 한방 X제제의 품질 확보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1985년 후생성에서 의료용 한방 X제제의 취급에 관하여라는 문서를 공표하여 아무런 자료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반 의약품과는 달리 의료용 한방제제는 2종 이상의 지표 성분으로 표준 탕제와의 비교 시험 자료를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 후 한약 제제가 신뢰를 받아 많은 의사들이 한약 제제를 쓰게 되고 이 제자들을 이용한 임상 재평가 및 RCT 등이 수행되어 수많은 안전성 유효성 자료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단일 의사 면허 체계인 일본에서는 현재 148종의 한방약이 국가 건강보험으로 인정받아 처방되고 있으며 의사들은 별도의 제한 없이 일상 진료에서 양약과 한약을 통합하여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일본 전역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5%의 의사들이 현재 한약을 실제 처방하고 있으며 과별로 보면 내과, 산부인과에서 사용 비율이 높았고 소아과, 정형외과에서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한약 처방 시에는 해당 의사들의 79.8%가 양약과 한방약을 함께 처방하였고 한방약을 단독으로 처방한 경우는 20.2%였습니다. 특히 산부인과에서는 한방약만을 단독으로 처방한 비율이 44.1%나 되었습니다. 일본 각 현대와 지역적으로 지정된 주요 암치료병원 124곳의 근무 의사들을 대상으로 2010년 실시된 설문 연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92.4%가 한방약 처방 경험이 있고 이 중 73.4%에서는 암 치료와 관련된 목적으로 처방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모든 식품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에는 유효기간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 및 파우치류의 유통기한은 1년인데 한의원에서 조제되는 한약의 경우 보통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로 만성적 질환 치료나 허증 질환에 체력을 보충해주기 위한 목적 등으로 조제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급성 질환, 발열성 질환 등에 조제하거나 방향성 약물이 많이 들어간 한약은
약효를 위해 최대한 빨리 복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석 달이 지나면 한약의 유효한 성분이 파괴되고 몸도 그 사이 달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15일치씩 짓고 다시 진단을 받은 후 달라진 몸 상태에 맞게 다시 15일치씩을 짓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보관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내용물이 부패하면 복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하며 변질된 경우 겉모습에 변화가 있고 시큼한 맛과 냄새가 나거나 포장 용기가 부풀고 거품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약은 보통 진공 포장이나 스탠딩 포장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가 들어간 경우 부패의 위험이 있으므로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을 권합니다. 설명한 내용대로 한의원에서 조제한 탕약의 경우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을 일반의약품 형태로 조제하게 되면 탕약에 비해 관리 면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소의 화열병증에 대한 내용, 그 이론적 토대와 대표 처방 방풍통성산에 대한 설명, 신량해표학 분류가 후대에 영향, 그리고 신량해표학의 현대의학적 해석을 알아봤습니다. 토론에서는 추가적인 본초 분류산 특징과 함께 일반 의약품으로서의 한약 제제가 가질 수 있는 장점,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것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6팀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